지금 이제 그 이준석이가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퀴즈로 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또 퀴즈로 갔죠. 그리고 이제 뭐 김종인부터 이제 쭉 아버지를 많이 바꿨어요. 누구 보고 뭐 삼성 간호라는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는 아버지 한 7, 8번 바꿨을 거예요. 칠성 간호입니다. 저는 수신이 안 된 사람은 치국 평천하면 안 된다 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신이 다 되신 분이에요? 저는 윤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요즘 그 권력 비리 하나 놓은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아무도 그 부속실장이 누군지도 몰라. 안 터니까 뭐 안 나오는 거지. 아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안 털잖아요 본인 스스로. 털면 그냥 이제 건물 수신 터지듯이 그 나오겠지. 다음까지 가보면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제 내일은 총선입니다. 총선 본투표가 있는 날이고요. 사전 투표를 많이들 하셨겠습니다만 혹시 못하신 분들은 내일 꼭 본인의 권리 행사를 반드시 하기를 추천드리면서 요즘에 참 정치 컨텐츠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그 정치 컨텐츠들 가운데 저희도 이제 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뭐 다양한 이야기들 자신의 뭐 주장에 신념에 맞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그런 발언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르만 여의도 먼저 뉴스와 함께 세 분의 논평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정리해 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함께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요즘 장르만 여의도에서 개그맨 역할을 해주고 계신 서정욱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재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예, 노리신 거죠? 예? 노리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재밌어 하시는 건가요? 뭐 재미있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그 중에 어떤 장르 개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장르가 있잖아. 장르가 몸 쓰는 개그인가? 그 몸 쓰는 개그보다도 그 뭐랄까 이게 말에 맛이 좀 있습니다. 예, 말의 말맛. 말맛이 좀 있는 우리 서정욱 그렇죠. 변호사님. 말 잘하시죠. 변호사시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뭐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재밌다는 분들이 많이 저는 있으시고. 말씀 마치신 뒤에 그 특유의 그 멋쩍은 표정을 지으실 때 맞아. 그런 걸 좀 많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용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은요 지금 여기 달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합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먼저 살펴보면서 두 분의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오늘이 마지막 유세일이잖아요. 네.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동훈은 청계천, 이재명은 용산입니다. 마지막 예. 유세를 여기서 마무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서울 수도권 일대를 쭉 도는데요. 뭐 도봉을, 동대문, 중성동, 광진, 강동을 송파, 동작해서 서울 격전지 14곳을 돌고 와. 저녁에 밤 8시 20분쯤에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제 네.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성정당 이제 국민의 미래 네. 임요한 위원장도 함께 자리를 한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재판 출석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 담긴 메시지는 제가 잠시 뒤에 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재판 다 마치고 나서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으로 갑니다. 용산 상징적인 곳이죠. 대통령실이 있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유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네. 수도권 근데 14곳 그러니까 서울 14곳을 돈다는 거죠, 격전지들.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서울의 교통도 교통인데 시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한 보니까 군데 가서도 뭐 한 30분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선이 도봉, 강동, 양천, 와, 그래서- 도봉, 동대문, 중성동, 광진, 강동을 송파, 동작 이렇게 들어오네요. 와, 서울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네요. 예. 네.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재명 대표의 혹시 뭐 메시지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조금 전 10시 반쯤에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네. 이제 격전지를 오늘 직접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음. 이제 몇 가지 격전지를 언급하면서 꼭 여기에서 투표를 해달라 투표 해달라? 독려를 했고 네. 특히 오늘 재판 출석하지 말라는 주의의 제안이 있었다. 나도 1분 1초를 청감같이 쓰고 싶었다. 네. 그리고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의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네. 내가 못하는 야당 대표의 역할 국민들이 해달라. 투표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뭐 정권 심판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00석 막아달라 호소.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나는 척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정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얘기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유튜브 생방송이 이제 종료된 걸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 사고 종종 나죠. 옛날에 그 우리 가수 유성준 씨도 네. 그냥 눈물 흘리며 빌다가 근데 그게 켜진 줄 모르고 그때 왜 깔깔 웃다가 비난받은 적이 있잖아요. 유승준 씨 그 은퇴한 일행들이. 이후에 예. 미국에서 인터뷰했을 때. 예.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가 끝난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 놓은 거예요. 그건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아니 없으나. 일이 달라고 한 거 보니 끝났다고 해서 위에 앉은 보좌관이 앞자리에 네. 마이크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 편하게 하면서 네. 본심이 나타난 거죠. 일하는 척한다고 이게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이 말은 이게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일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 말은 이게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토론회에서 나타나죠. 토론하는데 계양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하나라도 압니까? 하나 아파트도 재건축하거든요. 힌트까지 줬잖아. 하나라도 압니까? 하나 아파트도 몰라. 하나 아파트가 재건축 예, 아파트예요. 예. 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힌트를 줬잖아. 네. 하나라도 아느냐고. 네. 근데 하나도 몰라. 이 말은 이게 평소에 계양에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양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계양은 내가 방탄 뺐지만 필요하지. 네. 나는 계양 사람이 아니야. 이게 바로 본심이 나타난 거죠. 일하는 척한다고 고생했다. 모든 게 척이야. 검사인 척하고 총각인 척하고 단식하는 척하고 삼겹살 먹는 척하고 모든 게 척이야. 이게 바로 이재명의 위선입니다. 그 위선이 10표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여튼 200석을 막아달라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호소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건 좀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거 약간 어렵습니까? 언더독 효과죠.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 130, 40석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200석을 막아달라는 거는 네. 우리 그 앵그리 보수 화가 난 어르신들이 있어요. 네. 야 기껏하게 정권 교체했더니 아직 이재명 하나 못 잡아여서 아직 조국 하나 구성 못해서 이래 화가 난 보수층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투표 안 한다는 분이 지금은 이제 분노가 아니고 걱정으로 바뀝니다.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 대한민국 망하겠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위기의식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이 대결집하고 있어요. 이게 사전투표에 나타난 거예요. 네. 한번 보십시오. 까보면 이게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전 투표가 오히려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습니다. 130석을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저는 어. 140에서 50 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확인된 내용은 아니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다 취재를 감으로 하시는 거지 뭐. 아니 제가 오늘도 이게 오전에 네. 또 김경률 회계사 같이 방송하고 왔잖아요. 네. 130에서 140까지는 이야기합니다 당에서. 그래요? 약간의 희망이라고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석하는 기관들이 또 다른 기관에서는 조금 100석 아래 또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개헌 저지선 지켜달라 이렇게 유세를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약간 엄살인가요? 언더독 효과죠. 언더독 효과를 노렸다? 제가 보면은 네. 서정욱 변호사님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심정도 이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보면 나경원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이나 중진들이 와서 개헌 저지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언더독이다? 막판에 언더독 안 합니다. 초반에 하죠. 언더독을 초반에 하는 거지. 그럼요. 이럴 때는 원래 선거를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나와서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면 그럼 이길 겁니다. 저희가 과반을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개헌 저지선 얘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힘든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뭐 150석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지나친 정신 승리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건강 해로워요. 계속 네. 이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실과 자꾸 괴리되면서 그럼요. 괴리가 네. 되면서 점점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앵그리 이 보수층이 있다. 저는 앵그리 보수층이요 아마 폭발해 버린 것 같아요. 폭발했다. 네, 폭발해서 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보수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자체를 뭐 보수층이 막 직결했다라고 네네. 분석하는 것들은 그거는 너무 투표의 패턴과 성향을 모르는 것이죠. 음. 예를 들어서 원래 이번에 사전 투표를 전체를 보고 역대 좀 높았다고 하지만 네. 총선과 대선의 중간급 정도의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 따졌을 때 또 보면은 전남이나 호남 쪽의 투표율이 엄청 높았고요. 서울 쪽 높았고요. PK 지금 흔들리고 국민의힘에서 흔들리는 PK 쪽 높았어요. 네. 그런데 TK 대구 쪽만 낮았죠. 낮았죠. 네. 원래 이 대구 쪽은 전통적으로 본투표 성향이 높아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하겠다라는 것이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이번 선거의 성격을 보면 정권 심판에 어떤 큰 물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폭포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아서 던져서 네. 이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는데 폭포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뭐 이해는 되나 전신 승리를 통한 어떤 의석 예측은 건강이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네. 국민들 건강까지도 해칠 수 네, 있다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개혁신당의 반갑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용용이 채워져 네, 있어요. 참 많이 막히죠? 지각한 게 아니고 저 증권 방송이 먼저 잡혀 있었고 네네.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네네네네. 앞서 잡혀 있는 스케줄 때문에 아. 조금 늦을 거라고. 맞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예. 자, 지금 개혁신당은 네. 분위기가 어떤지 살짝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우선은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느냐. 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만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요. 개혁신당 내에서는 예. 네. 그리고 이제 비례에서 몇 석 하느냐가 관건인데 몇 석 정도 혹시 보십니까? 저희 목표는 이제 비례 6석이 목표고요. 6석이요. 예. 뭐 현실적으로 전망은? 전망이요? 왜 목소리가 희망 작아지세요? 말고, 희망 말고 전망. 목표가 전망이죠. 네, 깜짝 놀랐잖아요. 6석이니까 내가 쳐다보게 되네. 목표는 희망이고 전망. 전망은 날카로운 분석. 한 서너 석 정도. 서너 석 하지 정도.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저께 개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원희룡 후보랑 이천수 후원회장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삼겹살 집 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하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 유세까지 어떤 뭐 이렇게 민생보다는 이조 심판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행보가 네, 아닌가 좀 그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어저께 동작을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나경원, 유사명 여기 가져오면 진짜 민주당이 강남 빼고 뭐 다 가져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 8번째 이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여기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 현장 발언 듣고 올게요.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연락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식당 그 소고기냐 삼겹살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치 지도자는 진실해야 되고 예.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위선하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진짜 이제 그 한우멍을 뭘 합니까? 뭐 버카로 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기 돈을 모으면 돼요. 예. 버카로 모으면 안 돼요. 예. 한우. 예. 근데 그걸 굳이 한우 묵고도 삼겹살 먹은 것처럼 이게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한우 묵도 괜찮은데 예. 굳이 삼겹살 먹은 걸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 그 삼겹살을 그 전에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그거는 이제 식당 주인이 그 유명한 한우집이고 그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소고기 좀 먹자고 그게 이재명 대표 입에서 소고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판에 굽는 석쇠나 그게 한우가 분명한데 육안으로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요 네. 석관성
거짓말 증후군이 있어요. 아. 이거 질환입니다. 질환. 그러면 그거 습관성으로 근데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 걸러주는 역할을 질환 못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었는데 내가 서민처럼 보이려고 삼겹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거 아니고 이게 어떻게 습니까? 제 말은 이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네. 그냥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논다는 거죠. 양심이 걸러주는 가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고요. 네. 서영주 부대변인. 아니 저는 그냥 어처구니 없어서 이거 논평에 가치가 있나 소고기를 먹나 삼겹살을 먹나 네. 먹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참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먹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네.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대파도 정치적 표현물로 이 상승 신분이 상승되는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박을 벌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랬지만 민주당도 그러는 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지금 할 건데 네. 뭐 유명한 소고기집이라고요? 유명한 소고기집 가보셨잖아요. 소고기집 가면 소고기도 팔고 삼겹살도 팔아요. 그 다음에 석쇠도 구워 먹어요. 삼겹살도. 근데 이런 논평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의 큰 물줄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맞받아칠 때 정말 3년 뒤에 저희가 이거 할 테니까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네. 야당 대표 삼겹살 먹냐 소고기 먹냐 그거 흔들어서 이 정권 심판 이 흐름 한번 바꿔보려는 네. 그런 전략이잖아요. 네. 이거 미천이 다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만약에 예. 삼겹살 아니고 목살 먹었으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혹시? 아니 그게 제가 한우 몽골 뭐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이제 목살을 먹었어요. 목살 먹었는데 무슨 고기 목살요? 돼지고기 목살. 돼지고기 목살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보통 그냥 고기 먹으러 갈 때 삼겹살 먹으러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냥 삼겹살 썼어.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같은 돼지고기니까 뭐 서민 코스프레가 아닌데. 그거는 괜찮고. 근데 장르가 문제구나. 제가 술을 좋아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또 술집에 가서 제가 비싼 양주를 하나 시켜 먹었어요. 네. 근데 그 SNS에 제가 야 오늘 소주에 막걸리 묻더니 좋더라. 네. 이러면 이게 뭐 양주 한 잔 물 수도 있지만 네. 그 거짓말로 이게 소주 묻다 해가지고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이게 저는 문제라는 이게 거죠. 문제다. 만약에 거기가 저 수입 소고기면 아 근데 굳이 왜 삼겹살 계속 고기 종류별로 본인이 약간 먹은 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먹은 대로. 본인도 좀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진을 아니, 잘 먹은 대로 먹을 수도 올리면 있는 되잖아요. 거고 굳이 솔직하게. 그거를 이걸 지켜보고 있다 그런 거를 뭐 근데 척이나 보통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거짓말로 얘기해. 못 올리거든요. 진짜 목살 묻다. 알았어요. 소고기 되게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 네. 못 하거든요. 우리 김영남 의장님은 어떻게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 표정입니다. 아니 이 판에 뭐 하라 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양쪽 다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건 네. 뭐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이런 판에는 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수준이 낮아서 들어가기가 참 민망하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 지금 수도권에서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동작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예. 것 같은데 그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 이기면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바로부터. 만한 지역이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 서영 변호사는? 저는 이제 광진하고 그 광진, 강동구 있잖아요. 광진하고 강동. 이런 지역이 그 아마 바로미터입니다. 아. 광진에 이제 그 오신환하고요, 네. 고민정 예. 네. 이런 이제 그 지역 있잖아요. 김병민, 이정헌. 그다음에 김병민하고 네네네. 이번에 그 이정은 네. 전해수 거인 네네네. 잘리고 이런 데 광진에 갑을 이런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강동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우리 전주의 판사님인가 네. 뭐 있죠. 강동 그다음에 갑. 이재영 이재용 후보 후보. 있잖아. 네. 이런 지역에 이긴 데가 서울을 이게 일당이 됐던 것 같아요. 바로미터 지역. 거기 아마 지금 분위기는 보니까 네. 그 역전 분위기예요. 역전 분위기에 예, 상당히 그 우리 보수청이 대결집하고 있어요. 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으로. 그거는 이제 제가 여의도 연구소에도 계속 수시로 취재해 보고요. 네네. 여론조사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요? 김병민도 붙어 있어요. 오신환도 오차범위에 붙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투표율이 어르신들이 많이 갔어요. 그 아마 사전 투표 보시면 알 거예요. 네네. 지금 보수층들이 대결집에서 네. 윤석열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리고 이제 2조 심판하자 이런 분위기가 막 불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핵심 지역 어디 보십니까?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20년 전에는 상당히 훌륭한 그 기관이었던 건 맞는데 네.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여의도 연구원이 맞춘 적이 없어요. 그래요? 여의도 연구원은 맞췄잖아 사전 투표율. 아니 사실은 그 전에는 민주당이 부러워했던 게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주연구원을 만들었죠.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는데 요새 하는 거 봐서는 실력 차이가
오히려 역전돼서 많이 벌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이 조사가 조금 안 부정확하다. 맞아요. 예. 안 맞아. 선거 몇 번을 치러보면서 해보니까 예전만 못하죠. 안 맞아요. 왜 여의도 그렇죠, 연구원. 그거는? 그게 일단 여의도 연구원장들이 역대 잘못한 게 많고 예. 그리고 원래 의무적으로 정당법상 정당 예산의 30%를 연구기관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이 네. 되는데 사실은 가기는 가는데 엉뚱하게 쓰이는 예산이 많아요. 거기까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뭐한데 진짜 엉뚱하게 쓰이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거 양당 모두 좀 약간 구린 부분인 것 아니, 같아요. 이거 사실은 제대로 검증하면 여기서 네. 물타기 제대로 검증하면 큰 문제돼요. 사실은 양당 모두 공통된 그러니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예산을 그러니까 정당이 예를 들어 100억 받으면 30억 무조건 써야 되는데 썩 쓰게 돼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제대로 연구하는데 30억을 안 쓰고 그러니까 네. 30%를 안 쓰고 네.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새는 일들이 문제 많아요. 민주연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연구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네. 연구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을 거의 뭐 문호 수준으로 맞췄잖아요. 네. 31.28, 네. 31.3 맞췄다는 건 네. 연구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맞추는 거죠. 지금 네. 뭐 김민석 상황실장께서 맞췄다고 해서 김문호라고 불리는데 그 연구의 그 토대는 민주연구원에서 이 수치를 계산해서 네. 보고를 한 거를 발표한 것뿐이다. 요새 보면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건 틀림없어요. 맞아요. 요새는 민주연구원이 훨씬 좀 더 나아요. 잘해요. 네. 아 그래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쪽 취재는 못 하셨죠? 제가요 방송에서 31.2에서 3 사이 논다 했어요. 제가 더 김민석인지 뭐 김민세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 그리고요 왜 우리 상황실장 새를 만들어요? 그분이 철새처럼 하니까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여론조사 꽃 있죠. 네. 꽃에서 이제 거의 22% 정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발표했대요. 전체 100개 중에 22개가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여의도 연구원이 해도 꽃보다 못하겠습니까? 꽃보다 저는 꽃보다는 게 정확하다 봐요. 아 꽃보다 여의도 연구원이. 근데 여론조사 꽃은 표본이 굉장히 많아서. 많아요. 예. 근데 보수청에서는요 꽃 하는 순간에 끊어버립니다. 꽃 하는 순간 저 김어준 아니냐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안 되는 거죠. 아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요. 그 보수 김어준 씨 하는 거 다 지지자분들이. 알죠. 아. 누가 김어준 씨 여론조사 응답할 보수청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아,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다른 형태의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거는 일부는 사실인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꽃이 김어준 씨가 한다는 걸 아는 국민이 전체 그렇게 몇 많지 않을 것 퍼센트나 같은데. 되겠느냐. 예.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하우스 이펙트가 일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꽃에서 했을 때 네.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더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뭐 아예 신뢰성을 떨어뜨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지는지는 의문이고 네. 앞서 질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서울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지원 유세를 간 동작을이라고 봐요. 예. 아, 동작을. 왜냐하면 이게 뭐 한강벨트 뭐 이런 의미를 떠나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에 적어도 당권의 향배가 걸린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 이번에 뽑힌 의원들 중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정도예요. 네. 뭐 의장이나 또 다른 국회 부의장은 이제 일당이 가져가는 예. 거니까. 근데 국회 부의장 말고 더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차기 당대표 몫인데 당대표에 도전할 만한 인물들을 보면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는 않는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를 제외하면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정도가 생환해서 돌아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넓게 보면 예. 주호영 의원까지. 근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할지는 잘 다 모르겠어요. 비대위원장 했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타 지역구가 지방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 그럼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의원 정도, 물론 이제 당선이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 네. 나경원 후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안철수 후보든 빼요.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글쎄 근데 일단 당선이 돼. 어려운 문제. 당선이 돼야 아, 되는 것이고 뭐 안철수 후보도 후보군에 있습니다만 뭐 나경원 안철수 후보 정도가 당선되면 당권 도전이 가능할 텐데 그러나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친윤 말씀이시죠? 이미지는 전혀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만약에 그 후보들이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친윤 이미지의 당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을 총선 이후에도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회선 가능성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권의 그 당 구도 자체가 역학 관계가 이제 이번 총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혹시 여기가 진짜 승부처다. 여기 이기면 이긴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요? 어디? 예. 서울에서는 저는 뭐 말씀한 대로요. 네.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들인다 동작을이잖아요. 동작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네. 동작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자체를 나름대로 방어를 해줘야 되고요. 저희는 거기가 기존의 의원을 말하자면 공천을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네. 이게 새로운 인물로 배치해서 국민의힘에 굉장히 그 중량감 있는 의원을 뭐 승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 서울의 어떤 한강벨트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뭐 굳이 이제 더 하나 더 따지면 이제 강남 쪽이죠. 강남? 예, 강남을 아, 네, 네. 박수민, 강성희 예, 후보. 그렇죠. 예. 거기 정도면은 예전에 전현희 전 의원이 거기에서 이제 의원도 했었고 네. 지금 현재 판세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강남을 정도로 흔들면 송파도 흔들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는 네. 강남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강남을이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서초을도 위험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송파갑도 이긴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을이 가장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말하자면 지금 강남 사고는 이쪽을 흔들 수 있다면 개헌조지선을 뭐 무너뜨린다는 게 크게 불가능하지 않다. 상상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네. 2016년 총선에 전현희 후보가 강남을에서 당선이 예.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강남을이 유권자 지형이 많이 변했어요. 뭐 왜냐하면 그때 2016년도 당시에는 민주당 몰표가 나오던 아파트 대단지가 있었습니다. 뭐 근데 그 이후에 그 동네가 다 재건축이 되면서 지금은 다 종부세를 내는 아주 값비싼 아파트로 다 입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하. 유권자가 바뀌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의 유권자가 워낙 그 대단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권자 성향만 보면 몇만 표를 더 득표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강남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진다? 그러면 강남 3구 웬만한 데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의 격전지. 마지막 유세 네. 또 핵심 격전지 살펴봤고 다음 주제부터 짧게 좀 현안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역사적 진실 글 올렸다 삭제. 입니다. 그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김환란 네. 전 이대 총장이 과거에 이제 미군에게 여성들 성상납했다 그 발언 이제 해서 논란이 된 그 김준혁 후보가 지금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성상납한 거 맞다 이런 주장이 담긴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다가 네. 1시간 만에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공유할 때 이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라는 메시지를 적었다가 이제 보신 이 글 자체를 1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네. 삭제를 한 이유는 뭐 총선에 썩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일단 이 대표 측에서는 네.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올린 글이다. 실무자의 실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셔야죠. 야, 이걸 이게 또 실무자의 그 탓으로 돌리네요. 이 긴 글도 아니고 네. 딱 근데 그 한 줄 되는 글 아닙니까? 네. 이걸 이렇게 본인이 이 정도 짧은 글이면요. 본인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김환란 여사 때문에 여성 단체나 이화여대에서 지금 집회하고 막 사퇴 네. 요구하고 이런 중요한 걸 네. 실무자가 그 한 줄 올리는 걸 자기 마음대로 올릴까요? 이걸 믿는 국민이 있다면 이게 국민을 뭐로 보는 겁니까?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올렸거나 본인이
검증을 해서 네. 올리라 해서 올리겠죠 실무자가.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득표에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이 봐도 이게 큰일 났잖아요. 진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고은강순신지 뭐 한 분 있잖아요. 운동권 한두 명 이모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가지고 이게 역사 진실이 드러납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이화여대생들을 성상납을 시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시간 만에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내가 잘못한데 내가 죄송합니다. 설령 실무자가 올렸다 하더라도 이 내 이름을 나갔으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이걸 또 실무자 탓으로. 이재명 대표는 항상 이래. 뭐든 잘못하면 밑에 김문기 씨가 다 했어. 유동규 씨가 다 했어. 정지상이 다 했어. 김용이 다 했어. 전부 이런 식이야. 본인은 허수아비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허수아비입니까? 네. 혹시 어렸을 때 저 웅변 학원 다니셨어요? 마이크를 빼세요, 빼. 이재명 앞으로는 마이크를 안 행태가 써도 될 것 모든 걸 밑으로 같아. 다 떠넘기니. 아니 뭐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거 웅변하는 스타일이시라. 네. 이 서시성을 가진 분들이 목청이 좋아요? 좋은가 봐요. 저 제가 조용하잖아요. 국회에 있을 때 깜짝 놀란 게 네. 국회 본회의장이 넓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잖아요. 꺼지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근데 대부분 마이크가 꺼지면 저 뒤쪽에 앉았을 때 안 들려요. 누구 얘기하는지 알고 누가 얘기했는지 알겠죠? 마이크 꺼졌는데 똑같이 다 들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제 조카뻘이에요. 조카. 아 그래요? 아니 전달력이 좋으시네. 집안이 목청이 좋은가 봐요 정말. 난 다른 집안인가 봐. 같은 서씨인데. 안 돼요 잘. 조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영상 올렸다가 내린 것 그리고 예.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심지어 실수일 공산이 크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쓰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문장 자체가 굉장히 대표가 쓸 때는 조금 더 정갈하고 나름대로의 내용을 추가해서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무자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 붙임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 줄씩 넣는 것인데 근데 실무자들이 보통 뭐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올리진 않나요? 얘기하고 올리기도 하고요. 네. 대표가 바쁠 때 지금 바쁘니까 옆에 있는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분들한테 해서 하면은 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이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어떤 그 김한란 초대 총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잘 살피고 하세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보거나 의정 활동을 하신 뭐 김용남 의원도 아시겠지만 네. 본인의 계정을 본인도 쓰고요. 보좌진에게 그 담당하는 뭐 그럴 수 보좌진에게 있죠. 같은 계정을 줍니다. 네네. 그래서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행사들은요 그냥 올려요. 근데 그런 데서 사고가 가끔 나긴 하거든요. 보통 일정 같은 건 당연히 이제 밑에서 올릴 거고 네. 주요 메시지들은 어쨌든 메시지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올려요. 그래요? 예, 네. 올리는 이 사안 건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예민한 이슈여서 아니 탓이 아니라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에 대한 부분들의 발언들이 부적절하지요. 그러니까 이대생들의 성상납 얘기했다는 것을 누가 들어도 그거는 근거도 없고 네. 그냥 본인의 어떤 상상력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공부는 살만한데 이 메시지가 올라갈 때쯤에서 나왔던 것들이 또 다른 이대 동문들 졸업생들이 김한란 초대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 지점이 친일에. 있죠. 예, 비판 지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진정 후보의 이대 성상납 발언 때문에 김한란 초대 총장의 친일 행적이라든지 당시 모윤숙 씨랑 해서 낭낭클럽을 만들어서 그 이대 미군 쪽에 어떤 그런 호스트 같은 편의를 봐준 부분들을 한 거는 역사적 사료가 있단 네.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 면탈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김진영 후보의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네. 김한란 초대 총장에 대한 친일 행적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자라는 이제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오던 차에 아마 네. 그거를 보던 보좌진이나 스태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것 같은데 좀 정무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뒤늦게 이게 뭐 지금 김준영 후보 발언 자체가 뭐 방어할 만한 게 있냐? 그리고 이게 좋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하지 당의 않겠다 하는 것 공식 같아요. 입장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본인이 이 지역의 유권자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이제 책임을 그러니까 그 져야겠죠.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면 어제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여기 출연했는데 이건 뭐 역사 사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고까지는 제가 잘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발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거기를 그 역사적 사실을 과하게 부풀리거나 조금 더 좀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김준용 후보 본인이 정치를 나중에 결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일단 네. 맡겨놓긴 했지만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지역 유권자가 잘 판단하시겠죠. 그럼 이제 네.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유권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정도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 그렇죠. 네. 저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다. 잘못됐다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준혁 후보가 또 퇴계 이황 선생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그 논란이 되고 예. 있던데 고종의 퇴계 이어. 선생의 뭐 성생활에 대해서 예. 언급을 한 여성을 것 뭐 많이 같던데. 밝혔다는 예. 이런 취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성경의 구절 구절마다 그거를 성과 관련해서 해석해서 뭐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아주 일부분 사실일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 전형적인 이단의 행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이단적인 사고와 언행을 보여줬던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맞냐? 뭐 그거는 최종적으로 그 지역구의 국민들의 선택에 몫이겠습니다만 일단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그 정당이 책임지고 상품을 소비자인 유권자들에게 내놓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그런 상품을 내놓은 정당 내지는 정당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느껴야지 이거를 뭐 실무자가 했던 본인이 했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옹호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리고 22대 국회는 정말 과간일 것 같아요. 개원하고 나면. 22대 국회는 안 들어가시죠. 그래서 아유 그 괜히 거기 섞여 있으면 없던 암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에이, 말 섞다 보면. 아이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수원이 원래도 네. 뜨거운 지역이었는데 건강하게 지금, 사세요. 예. 왜 암까지 걸려요? 네. 이번에 더더욱 뜨거워진 게 어쨌든 이 수원 정에서는 이제 막말과 대파가 붙으면서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악재냐, 표심의 영향이 어떻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럴 때 마카마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예. 막상막하가 아니고 마카마카. 네. 그냥 다 안 끼고 싶다 맞아. 이건가요? 예.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우리 삼지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자, 제 3지대 정당도 막판 총력 유세에 돌입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유세하는 현장에 어머니가 직접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어머니가 그렇죠. 네.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고 그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 이제 어머니가 혼자 3시간을 울었다. 이제 과거에 당대표 물러날 때 일화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유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8시간 무박 유세를 벌이면서 진짜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역시 뭐 우리 의장님께서는 마음이 좀 짠하시겠어요. 아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어머니나 이제 부모가 나와서 저런 네. 그 지원 유세를 하면 진실성도 느껴지고 네. 그 유권자들이 정말 표현 그대로 짠해지죠. 아,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유세 현장에. 통상의 경우에는 가족들 그렇죠, 뭐 중에 누가 아이들- 지원 유세를 하면 네. 배우자가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거나 자녀가 나서죠. 네. 뭐 그럴 예, 수도 있죠. 예, 이제 예. 장성한 예, 자녀가 예. 있다면 예. 자녀들이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 다 해당이 없으니까 네. 이제 어머니가 지원 유세를 하신 거죠. 정말 간절함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어머니까지 이렇게 등장한 거 보면. 장성한 아들을 보고 있는 어머니가 네. 잘 나가다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만 설명을 드리면 네. 처음에 양 극단 정치를 뭐 이제 뭐 혁파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한 이런 국정 운영을 막아서겠다 해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개혁신당이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하고 합쳐지면서 이준석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할 정도로 뭔가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내리막을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확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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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만에 하나 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네. 개혁신당 자체도요 아주 소수 정당의 하나로서 그냥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준석 본인의 어떤 당선에 대한 국회 입성과 더불어 본인이 꿈꿔왔던 오랫동안의 십몇 년의 이 정치 내공이 네. 한 번에 문 닫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선 네. 간절함이 묻어나는 어떤 뭐 상황인 것 네, 네, 같고 네.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주도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욱 변호사는 네, 말씀하시죠. 제가 근데 그 평소에 아마 패널 중에 이준석 대표를 제일 비판을 많이 한 네. 이런 데 패널이에요. 네. 저하고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비판인데 최근에 제가 이준석 대표를 이게 많이 도와줬어요. 한 1, 2천 편 도와준 것 같아. 어떻게 도와주냐? 후보도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도와주냐? 저희 방송 제 유튜브를 하거든요. 네. 분들 중에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차라리 이준석 되는 것보다 공영훈이 되는 게 낫다. 전부 이게 공영훈 찍겠다는 거예요. 이준석 되는 걸 못 보겠다. 네. 우리 보수층 국민의힘의 열성 당원이 그만큼 이게 이준석 대표이라는 게 반감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득을 했죠. 공영훈 찍으면 안 된다. 공영훈 찍으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분에게 내부 정보에서 부동산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이게 딸도 영끌에 사치하냐? 누굴 찍어야 되느냐? 한정민 찍어야 된다. 한정민, 국민이 이래가 제가 한 2,000표를 가져왔어요. 그게 공영훈한테 갔으면 이준석 못 이깁니다. 그게 공영훈한테 다 갔다 이건 또 해보세요. 무슨 기적의 논리야. 아니 제가 한정민 찍어주니까 게임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기적의 그게 논리예요. 공영훈 찍으려더라니까. 아니, 근데 삼자구도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 말하기에 그만큼 제가 보수층을 차라리 이준석 당선을 막기 위해서 공영훈 네. 찍겠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네. 한정민으로 제가 끌고 왔으니 네. 이준석 대표한테는 상대적으로 득본 거 아닙니까? 제가 도와준 거 맞잖아요. 굉장히 근데 헷갈리는 논리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보이던데. 네. 아니, 그러니까 한정민 후보에게 좀 투표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예. 이준석 후보를 돕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공영훈 찍으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가져왔다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나 저러나. 아니 공영훈한테 한 표 가는 거하고 예. 틀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뭐 김영남 위원장이 네. 끄덕끄덕 하십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하자면 한정민 후보가 1, 2등에 못 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 그런 의미에서는 네. 도와줬다라고 주장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보수 지지자분들이 내가 이준석이 싫으니 공영훈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수 지지자분 아니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공영훈 찍겠다는 분이 많다니까. 얘기잖아요. 그걸 제가 한정민 찍으라고 끌어왔다니까요. 그때 왜 이준석 대표가 우리 인터뷰 나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당선되는 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싫어할 사람 여야 통틀어서 나다. 예. 라는 얘기를 그때 본인이 하고 갔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층에 일반적으로는 이준석이는 네. 정계 영원히 퇴출시키 된다. 이준석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정민은 3인 거는 맞아요. 우리 인정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한정민 찍어봤자 4표니까. 예. 그러면 원래는 이게 보수면 이준석을 찍어야 되는데 아. 너무 미우니까 아, 공영훈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을 이준석이 너무 미워서 예, 제가 설득해서 그냥 한정민 찍어라. 3등 4표 되더라도 그럼 공영훈 표를 제가 뺏어온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제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준석 찍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시고. 아 이준석 왜 찍어요? 그냥 한정민 찍어라. 도와준 게 아니네. 한정민 찍으랬는데 공영훈한테 왜요, 안 그게? 갔다는 거죠. 아니 그 한정민이 안 제가 된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아니 안 된다고 아니, 치면 뭐. 공영훈이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준석이 되는 게 나아요? 공영훈 되는 게 낫죠. 아,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낫다고요? 아니 이준석보다는- 국민의힘 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야당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 어차피, 반윤이에요. 어차피 야당이면 민주당이 낫다. 차라리 공영훈 후보가 이준석보다 전 낫다 봐요.
그렇지만 이제 한정민 찍으라고 한 거죠. 왜냐면 본인은 이준석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살아나면 네. 국민의힘은 골치가 아파요. 네. 예를 들면은 국회 입성이 됐을 때 네. 개혁신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뭐 서너 석, 여섯 석 하고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준석이 국회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네, 그게 중요할 국민의힘이나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영일 후보가 되는 게 낫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응원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야, 이거 참 희한한 논리네요, 진짜. 뭐- 이준석은 절대 하여튼 들어오는 꼴은 못 본다 내가. 그래서 공영훈이 되는 게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정민 후보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도와준 것이 됐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준석이가요. 처음에 박근혜 때도 퀴즈로 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또 퀴즈로 갔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김종인부터 이제 쭉 당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아버지를 많이 바꿨어요. 자기는 이게 누구 보고 뭐 삼성 간호라는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는 아버지 한 7, 8번 바꿨을 거예요. 칠성 간호입니다. 칠성 간호. 네. 이런 게 분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요. 네. 진짜 이게 국회 물 흐르집니다. 아, 계속 분당질 치면 이건- 빨리 이게 깨끗하게 저는 요즘 그 비트코인 잘하던데 그 재산도 19억으로 많이 늘었던데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맞아요. 요거- 정치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정치적 노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성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는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아니 지금 정치적 이게 판단에 박근혜 따라서 대통령부터 내가 대- 함께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비판적 사고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누구의 퀴즈였다가 또 누구의 퀴즈가 뭐 퀴즈라는 표현은 좀 이제 부적절한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구와 함께했다 또 누구와 함께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그분이 안 보죠. 저게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꼽았죠. 지금 유승민 대표하고도 이게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대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하고도 그때 비업 시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싸웠죠. 그다음에 그 손학규 대표하고도 막 싸웠죠. 지금 그다음에 김종인하고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멘토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인류한 위원장 보고 미스터 린턴 이게 뭡니까? 저는 수신이 안 된 사람은 치국 평천하면 안 된다 봐요. 먼저 이게 인간이 돼야지 정치하는 겁니다. 인간이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수신제- 질문 하나만 제가 딱 네네. 드릴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신이 다 되신 분이에요? 서 예전적으로 변호사님 네. 생각하시기에 저는 윤 대통령만큼 이게 깨끗하고 요즘 그 권력 비리 하나 놓은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아무도 이게 부속실장이 누군지도 몰라. 안 터니까 뭐 안 나오는 거지. 아니 그만큼 이게 저는 아무것도 안 다른 거는 하잖아요. 몰라도 이게 청렴하고 깨끗하고 네. 나라를 위하는 진정성이 있고 이거는 저는 개혁 의지가 있고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계시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안 털잖아요 본인 스스로. 털면 그냥 이제 본물 수신 터지듯이 그 나오겠지. 다음까지 가보면 어떨까? 수신 제가.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은 유세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세중 문재인 죽여라는 아, 발언이 나왔다고 제가 소개를. 거친 발언이 너무 좀 심하네요. 예, 굉장히 네. 논란이 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유세 도중에 노골적인 막말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집회하려면 저기서 집회하려면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죽여. 예, 민주당에서는 막말이 아니라 이 정도면 폭력이다. 군사 독재 정당의 후예답다. 폭력 조직 100벌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즉각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거친 발언이 좀 나왔을까요? 아마 이제 그 죽이라는 게 뭐 칼로 그게 죽이라 이게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 죽이 된다. 정치적으로 이게 공격해서 죽이다 이 뜻인데 아마 이제 전직 대통령이 그 파란 잠바국에 참전해 가지고 뭐 배재정 후보라든지 여러 명 돌면서 네. 내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윤석열 정권 무지무능무도한 정권에게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 전직 대통령이 참전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걸 이제 그 비판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떠나면서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냥 떠나면서 이게 흥분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죽여. 이게 뭐 죽여라는 표현이 좀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굳이 물리적으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상징적인 표현이다. 서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면 저희 당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죽여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죽여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서정욱 변호사처럼 이건 정치적인 표현이고 정치적으로 이거 내려와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되냐는 것이죠. 그건 그래도 뭐, 네.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다는 건 그리고 아마 예를 좀 더 동의하신 것 들어서 같고요.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닌다고 그게 뭐 사전선거 운동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24번을 민생토론회 하면서 그렇게 예산 퍼준다고 돌아다니고 부산에 가서 혼자서 사전투표를 하고 뜬금없이 나무 심기 한다고 일정 잡아서 하고 와요. 그러면 그거는 또 이게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죽여를 외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여라는 발언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테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네, 그건 그냥 부적절한 사과를 하는 게 건 맞는 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윤영석 의원이 이제 지금 3선이고 이번에 4선에 도전하는 분이고 네. 저도 잘 아는데 평소에 되게 점잖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다급한 상태에서 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 네. 평소에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영석 후보가 잘못한 거죠. 뭐. 네네. 그 이번은 뭐 잘못됐다고 치고, 근데 그 연단에 서면 본인이 평소 쓰던 어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보통 청중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네. 청중들의 반응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할 때는 왕왕 있죠. 있죠. 예. 그런 표현을 던질 때 또 거기는 이른바 같은 편이잖아요. 모여 있는 분들이 그렇죠. 네네네. 대부분 이제 응원하고 네. 지지하러 거기까지 모여든 것이니까 그런 데서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 더 반응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뭐 화자도 네네. 좀 즐기는 측면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말아야죠. 쓰지 말아야죠. 부적절한 표현이란 건 뭐 세 분 다 동의하시니까 이건 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동네 주변 네. 그리고 다 인연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재정 후보부터 거제에 나오시는 이제 변 후보까지 해서 다 인연이 있고 본인이 그 양산 이쪽에서 지내는 동안 자주 교류도 하고 인간적으로 했던 분들이 정치에 나오니 또 도와달라고 하니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총선에나 사전선거 운동을 한다. 네. 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게 좀 초유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는 오죽하면 그러겠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정부가 적당히 봐줄만 해야지. 민주주의가 완전히 독재 국가로 가는 이 시점에 있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네.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네. 나와서 부산 지역에서 알던 사람들 돕는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네,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뉴스 하나만 또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네, 가짜 영상 제작자는 조국 땅 당직자입니다.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영상인 거죠? 예, 이게 지난 겨울 이제 소셜 미디어에 좀 퍼졌던 그 짜깁기 영상이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일단 먼저 보고 올게요.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TV 연설 장면을 이제 짜깁기를 해서 이어붙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해당 영상 만든 사람을 입건을 했는데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고 이 남성이 이제 조국혁신당의 비상근 당직자로 확인이 돼서 좀 논란이 됐는데 네.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창당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야, 우리 서정 변호사가 펜을 확 던지시는 모습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국 대전에 보면요. 경국 대전이요? 제일 무거운 게 대역죄인이 왕을 영모. 네. 그다음에 무거운 게 이거 혹세무민죄입니다. 네. 옛날에 홍길동 등서 허균 있죠. 네. 이분이 이거 혹세무민 가짜뉴스 퍼뜨려 가지고 부대시당했어요. 네. 부대시당이 뭐냐면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살인 집행을 안 해요. 네. 근데 중죄인은 춘분에서 추분 좋은 날씨에도 이게 사형 집행합니다. 허균, 홍길동전. 네. 즉 그만큼 이게 가짜뉴스가 사회에 해로운 거예요. 혹세무민했다. 예. 저 하나만 짚고 갈게. 아까 그 이제 제가 짜깁기 영상으로 설명할 네. 때 이제 딥페이크라는 표현 쓰셨는데 네. 딥페이크가 아니고 아니죠. 실제 딥페이크는 발언을 아니고. 짜깁기 한 거라는 짜깁기만 거. 편집만 이렇게 예, 했다. 예, 예. 아. 이게 네. 그 국민이 봤을 때 뭐 네. 저게 이제 알면 몰라도 네. 일반 이게 순진한 국민이 보면
야 윤석열 저 돌았나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 내를 막 욕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명예훼손입니다. 말을 거꾸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실제 걸 가지고. 네. 이건 명백하게 정보통신망 위법이에요. 이거는 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가짜뉴스는 법정 최고예요. 가짜뉴스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지금 전부 입틀막, 칼틀막, 뭐 구틀막 전부 가짜뉴스야. 파틀막 전부 가짜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 저-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칼도 이게 옛날 정권이 이런 눈틀막이에요? 일인데 지금 정권 안 한다는 걸 마치 칼 들고 햇반처럼 칼틀막 네. 파도 대파 가격 아는데 그것도 가짜뉴스. 그다음에 구틀막 뭐 그 9주년인가 뭐 있잖아요. 복면가왕인지 뭔지. 네. 그걸 누가 어떻게 압력도 안 냈는데 자기들이 방영 안 해놨고 마치 이게 정권의 압력 낸 것처럼 가짜뉴스. 전부 가짜뉴스예요. 입틀막은 입은 막고 이렇게 가짜- 이번요. 그거는 경호 상해 문제로 강성의 의원이 손을 잡고 대통령 손을 잡고 안 놔줬다니까요. 세 번이나 그래서 경호 막았죠. 매뉴얼에 따라 가져간 거예요. 3번이나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 탑을 떠들고 방해하니까 네. 우리 지금 방송하는데 누가 떠들고 방해하면 입 막아 끌어내야죠. 그 투입됩니까? 아니 방송하는데 누가 떠들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없잖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제 말은 있으면 이 바로 다 전부 입틀막이야. 아니, 먼저 정중히 요청을 하고 네. 이렇게 했겠지만 계속 고함 지르고 그 난동부리를 보세요. 제일 국민이 고함 많이 지르는 건 대통령 서정욱 행사에. 변호사님이야 지금. 그 국민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틀막, 뭐 파틀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틀막 뭐 전부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을 쳐야 된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 무관용의- 최고형으로 때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귀틀막 하고 싶네요. 예. 네. 근데 이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게 사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가 편집을 예전엔 영상 편집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제는 뭐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좀 뭐 봐야 기준을 됩니까? 세워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이 짜집기가 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왜 유독 우리나라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왕 같은 위치에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왕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왕을 좀 기분 신기를 거슬리는 것들이 있으면 네. 즉각적으로 조치합니다. 틀막 모르겠지만 입도 막히고요. 뭐 이런 영상물 있으면 즉각 조치하고요. 네. 방송도 대통령 왕의 배우자의 거론을 해서 C가 아닌 여사를 안 붙이고 C를 붙이면 바로 방심이 들어가고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왕정 국가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좀 보고 있는 한 또 단면이다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의견에 대한 혹은 좀 비판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귀를 닫고 못하게 만든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의장님께서는요? 아니 저런 영상을 예를 들어서 이게 편집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를 하면서 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거는 그냥 뭐 한번 웃자고 아니면 이제 소위 풍자 목적으로 만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화면상에 잘 보이게 표시를 하면서 하는 건 몰라도 저렇게 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 저런 이야기를 했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면 당연히 잘못되고 저거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네. 문제입니다만 네. 글쎄 저거를 뭐 법정 최고형으로 달아야 될지는 저는 좀 아니 근데 저건 영상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이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요. 순진한 국민을 믿는다니까 순진한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은 솔직해진 게 아니냐. 그래요. 이제 이걸 대통령이 철이 들으셨구나.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은 다 안 믿겠죠. 그러니까 풍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네, 표시를 표시를 좀 해야겠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 문제가 되죠. 뭐. 문제가 된다. 네. 왜냐면 또 하긴 이건 여야를 떠나서 뭐 그렇죠. 어떤 유명 정치인들도 다 해당될 수 있는 얘기긴 네. 하니까요. 네. 자 오늘 뉴스와 함께 우리 세 분의 거친 논평을 좀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마이크를 안 써도 되는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계셔서 귀에 그냥 박혔습니다. 네. 아니 서정욱 변호사가 함께 하니까 갑자기 방송의 활기가 확 하기가 이 게이지가 좀 높아지는데요, 그래요. 확실히. 네. 국민의힘 아니면 참 좋아하는 형인데.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신혜영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 예. 여기서 세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